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공항사 배용표 탐쌤입니다. 오늘 시험 보고 오신 우리 학생분들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 자체 시험 9급 국어에 대해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서울시는 문법을 많이 출제한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 무려 10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 정도 출제될 때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출제돼서 11문제 이렇게 출제될 때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많이 출제됐다. 그러면 그 출제된 방향은 어떠냐? 기존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본 이론 등에서 주로 다룰 만한 그런 내용들 위주로 대표성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 이론 정리 잘 하시고 기출 정리 그리고 사설 그리고 모의고사 이런 것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어려움이 없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진짜 적게 내죠. 이번에도 딱 3문제 냈고요. 보통 요 정도 잘 내요. 요 3문제 정도 내는 게 거의 대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문 독해 이런 건 서울시 자체 시험에서 볼 수 없습니다. 비문학에 거의 비중이 없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아주 짧은 글을 읽고 가볍게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보통 되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의의 있게 바라볼 부분은 없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5문제 출제됐고요. 보통 요 정도 3문제에서 한 6문제 요 정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작품도 냈고요. 비주요 작품도 내는 기존의 방향과는 특별히 다르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냈고요. 지식형 문제를 한 문제 내기는 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형 문제도 이 문학과 관련돼서 우리 학생분들이 그래도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문제를 출제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지식형으로 내긴 냈는데 그 정답이 그냥 스토리 정도만 알아도 그 소설의 스토리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게끔 냈기 때문에 과도한 지식형으로 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서울시식 문제는요 이렇게 가끔 지식형 문학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거 이런 말씀도 제가 언급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어휘 한자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로 속담 제시했고요. 그리고 순수 한자 문제는 출제 안 했고요. 사자성어 문제만 출제했는데 사자성어를 그냥 생 한글로만 출제를 해서 난도가 높지 않지 않았을까? 난도가 높게 느끼시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로 한번 총평해 보고요. 전체적인 난도는 한 중정도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의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기 어려운 기존의 서울시 자체 시험 문제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거기 개미사회가 나오고요. 첫 번째 괄호 뒤에 보면 여왕개미는 평생 오로지 알을 낳는 일에만 전념하고요. 일개미들은 그런 여왕을 돕는 거니까 결국 번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정답 2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가 살짝 애매하게 출제는 좀 했습니다. 요거 한글 맞춤법에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요거 제가 한글 맞춤법 할 때 설명드린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1번의 마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온 거죠. 그죠? 막 끝에 막 그죠? 막 암에서 감으로 발음돼서 이렇게 적은 거니까 소리 따라 적은 거고요. 무릎이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 발음이 무릎피로 되는데 이렇게 안 적고 원래대로 적은 거니까 어법으로 적은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를 가는 건데 2번 보시면 며칠 소리 나는 대로 적었죠. 그리고 없고 이거 딱 봐도 어법대로 적은 거죠. 없었고로 가야 되고요. 그죠? 정답은 3번인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소리대로 적힌다면 사실 요게 디귿으로 가야죠. 그죠? 요렇게 가야 소리대로 나는 건데 요거를 원래대로 적은 거니까 어법에 맞도록 적은 거니까 3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8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법에 맞게 적었다라는 거 눈치채실 수 있고요. 4번이 조금 애매한데 이 기억 같은 경우에 꼬락서니가 이게 사실 꼴에서 온 거잖아요. 꼴. 그래서 꼴 악선이가 되는 거고요. 요게 지금 연음되면서 꼬락서니로 적힌 거니까 이게 소리 따라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근데 요 뒤에가 발음이 써니로 발음되거든요. 써니. 그래서 진짜 완전히 소리대로 적으려면 요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요 뒤에 부분은 요거와 관련된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다? 요 꼴악, 요 부분이 꼬락으로 소리대로 적혔으니까 이걸 분명히 갖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젊은이 같은 경우는 어법에 따라 적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된다. 그래서 4번이 조금 애매성을 가지고 있으나 확실한 정답이 3번이니까 3번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항상 아시잖아요. 공무원 문법 문제는 이렇게 선택지들 사이에 상대적 관점으로 좀 더 가장 바른 거를 고르는 이러한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도 여러분들 푸실 때 좀 어느 정도 감을 가져가셔야 푸실 수 있는 문제긴 했는데 그래도 그 감이 거의 맞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막 이렇게 너무 난해하게 내지는 않았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나 히로 나는 것은 히로 적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발음이 여기 있는 단어들의 발음이 이로 나거나 히로 났을 때 우리가 네이티브적으로 좀 애매한데 라고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꼼꼼히 같은 경우에 꼼꼼힌지 꼼꼼인지 좀 헷갈리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히로 적자.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근거에 해당하겠고요. 2번 당당히 같은 경우도 당당힌지 당당인지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2번도 근거가 돼요. 그 다음에 3번 섭섭인지 섭섭인지 그죠? 이것도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힌지 정확인지 요게 헷갈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둘 중에 하나로 헷갈려야 되거든요. 요게 이렇게 연음되면 정확히 아니면 여기 희가 아니라 만약에 이라면 정확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만 느낌이 오지 이거는 영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나 히로 헷갈리는 단어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모국어적으로 크게 우리가 벗어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정답을 여러분들이 고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기에 기역 리을에 들어갈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정답이 1번인데 그 맥락을 보시면 투자자들은 제각기 제살 구멍을 찾아 자가당착 이건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여서 모순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가당착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제 살 길 찾아서 막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 이건 각자 도생 요 사자성어가 더 어울린다는 거. 나머지 뭐 상전벽해 만시지탕 오리무중 어려운 사자성어는 아니니까요. 맥락 맞는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듯합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이거 껍데기는 가라 뭐 요 정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죠? 1번 반어적 어조로 현실을 풍자했다. 반어적 어조가 없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요. 2번 명령과 반복 어디죠? 껍데기는 가라. 이게 명령이면서 여러 번 반복되죠. 그죠? 3번 우리 민족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현한다. 요거 남북대립이죠. 그죠? 남북대립. 4번 민족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이 남북대립의 해결이 통일이다. 그거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6번 가보겠습니다.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문장은 그랬어요. 1번 예전에 가본 대가 어디쯤인지 모르겠다. 포인트 어디라는 거 느낌 오십니까? 대죠 대. 우리 아시잖아요. 요 대가 의존 명사일 때는 첫 번째 뭐를 붙일 수 있어야 된다? 조사가 붙어 있거나 붙일 수 있거나 두 번째 다른 명사나 일반적인 명사, 자립 명사나 의존 명사들로 대체가 가능해야 요 대가 의존 명사니까 띄어 쓰는 거고요. 아니면 붙여야 된다. 뭐 이런 맥락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가본 대가에서 요 가가 조사고요. 그죠? 예전에 가본 곧이 이렇게 다른 명사로 대체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대는 의존 명사니까 본 띄고 대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죠? 2번 사람을 돕는 대에 여기서 에가 조사고요. 사람을 돕는 것에 이렇게 의존 명사로 다른 명사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역시나 돕는 띄고 대에 이렇게 가야 되고요. 3번 이 그릇은 귀한 거라 손님을 대접하는 대에나 여기서 에나가 조사고요. 대접하는 것에나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명사로 역시나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접하는 띄고 대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저분이 그럴 분이 아니신데 큰 실수를 하셨다. 근데 여기에 지금 조사가 붙지도 않고요. 그죠? 다른 명사 따위로 대체도 불가능하니까 요 대는 어미인데 정확하게는 신대에서 대만 어미가 아니라 니은데 요거 자체가 어미라는 거.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죠? 정답 4번이고요. 7번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훌륭한 사람 밑에서 지내면 그의 덕이 미치고 도움을 받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은 3번입니다.
3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서발 막대 거칠 것 없다. 너무 가난해서 아무런 세간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2번 물은 땅에 말뚝박기 너무 쉽다. 이런 뜻이고요. 4번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빌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8번 의문규칙 중 동화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권력이 됐다. 무슨 화? 유마. 그죠? 어렵지 않고요. 내일이 됐다. 올레자인데 내가 됐다. 이거 무슨 법칙? 두음 법칙이죠. 동화하고 관련 없습니다. 2번 정답. 그리고 돕는다가 돕는다. 무슨 화? 비음화. 그죠? 그 다음에 4번 미다지. 요거는 국의 음화죠. 그죠? 이 국의 음화도 동화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보기에 기역 리을 중 조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고전 문법 문제고요. 깊은은 깊은이죠. 깊은으로 해석되는 부분이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현대국어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의 활용형이죠? 깊다의 활용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되는 거지 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보조사 은는 아시죠? 그걸로 착각하게 만들려는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은 이거는 말 그대로 물은이니까 그죠? 물은 이때 은은 보조사 은이죠. 그죠? 가말에 이거는 가뭄에 이런 뜻이니까 가뭄에 그러니까 애가 부사격 조사다. 이렇게 되고요. 내희 요거는 요 냇물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 내. 근데 이게 히읗 정성체언이에요. 그러니까 히읗을 숨겨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해서 내 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맥락을 해석하면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이지 않으므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로 가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주격조사니까요. 내가 이루어져서 바다로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주격조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10번 표준 발음법에 따라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요 단어 시리즈 아시죠 여러분들? 요 금융 같은 경우 맨날 하는 거죠. 단순 연음도 표준 발음이고요. 그죠? 요 사이에서 니은이 첨가되면서 융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둘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 단어들. 그죠? 금융 맨날 얘기하고요. 뭐 검열, 검열 요 시리즈. 그리고 4번도 요 시리즈로 맨날 나오는 애죠. 이죽 요거 같은 경우도 그죠? 요것도 단순 연음하면 이죽이 되고요. 여기에 요 결합 과정에서 니은이 첨가되면 이죽, 니죽인데 여기서 안 끝나고 비음화 일어나면서 이중, 니, 죽으로 발음되는 단어죠. 그죠? 둘 다 가능한 단어다. 그 다음에 2번 새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얘가 뭐니까요? 사이시옷이니까요. 그죠? 사이시옷이니까 그냥 뭐 여기서 장음 표시까지 돼 있죠. 장음 생각해 주시고요. 새길도 되고 이 사이시옷의 음극규를 고민한 발음인 샛길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받잖아요. 사이시옷일 땐 얘를 음극규한 발음도 인정받고 음극규 안 하고 사이시옷을 뺀 요 된소리가 되는 발음도 인정을 받습니다. 항상 이 두 개가 다 인정받는 발음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나뭇잎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대로 있을 리가 없죠. 왜? 뭐가 일어나니까요? 비음화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나뭇잎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요 11번 문제가 문학 이론을 좀 담은 거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담은 문제인데 뭐 1번 보세요. 1936년에 발표한 작가 이상의 대표작이다. 이런 게 배경 지식이다 그거죠. 이게 이상의 날개니까 이상의 대표작이다 끄덕여지는데 1936년인지는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좀 요 연도에서 조금 애매하네 하고 좀 물음표 하시고요. 2번 가론에 들어갈 단어는 날개다. 왜 맨날 나오는 이 중요 부분 아닙니까? 이 날개에서. 그죠? 그래서 날개다. 이건 뭐 끄덕여지고요. 그리고 뭐 날개야 다시 돋아라. 이게 돋자 뭐 요 돋아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또는 날 잡구나 이런 걸 통해서도 유추가 가능하고요. 3번 모더니즘 계열의 소설이다. 뭐 좀 애매하셨어도 좀 후보로 놔둘 수는 있겠죠. 근데 4번 보시면 결혼을 앞둔 남녀관계를 다루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날개는 주요 작품이고요. 이 날개에 대한 배경 지식 중에 스토리 모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없지 않으실까 생각이 돼요. 왜 기출에도 너무 많이 나왔던 작품이고요. 문제풀이하면서도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사실 스토리를 한두 번 들어보신 작품이 아닙니다. 이게 결혼을 앞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건 확실시 되니까 나머지 것들은 뭐 다 맞는 꼴이 돼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다소 배경 지식을 넣어놨으나 정답이 결론적으로 배경 지식, 그 뭐 배경 지식이죠. 뭐 줄거리가 담겨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배경 지식이 너무 지연 말단적인 배경 지식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 대표성 있게 출제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가보겠습니다. 외려 표기법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외려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정답. 팩트고요. 2번 외려의 1의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이것도 뭐 한 수백 번 우리 했습니다. 그죠? F는 우리나라에서 히읗도 되고 피읍도 될 수 있다. 정확하게는 히읗도 아니고 피읍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 선택했다. 그래서 피읍으로 선택했다. 1음은 1기호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래서 화이팅이 아니라 파이팅이고 화일이 아니라 파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맨날 배웠던 부분이죠. 3번 받침에는 이렇게 8개가 아니라 뭘 빼야 되죠? 디귿을 빼야 되는 겁니다. 디귿이 아니라 시옷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런 식으로 시옷으로 적는 거지 여기를 뭐 디귿으로 적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 정답이 3번이고요. 4번 파열음 표기에는 된 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스가 아니라 가스고 버스가 아니라 버스고 더블이 아니고 더블이다. 뭐 이런 시리즈들 기억나실 겁니다. 정답 3번. 13번 보기에 기억 리을 중 이 글의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게 정답이 1번인데 이유는 기억 보시면 남녀평등 문제는 앞으로 별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하고 니은이든 디귿이든 리을이든 다 그거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이 주제문이 되겠죠. 1번이 정답. 14번 요건 나이덕의 헤일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뭐 메인 작품은 아니겠죠. 그냥 읽고 푸시면 됩니다. 그 기억 뒤에 보시면 온몸을 흔든다 스스로 범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맥락상 이게 바다 아니고 숲이라는 건 당연히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숲은 출렁거린다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15번 미출진 단어의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좀 살짝 애매한데 다른 선택지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확실히 가져가셔야 돼요. 1번 새 당연히 관형사고요. 그죠? 2번 가진 당연히 관형사고 4번 외딴 당연히 관형사입니다. 이거 지금 관형사인지 모르시는 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4는 그냥 관형사다 이렇게 가져야 되고요. 3번 이런 사람에서 사실 요 이런은 관형사 이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다의 활용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뭘로 따져야 되냐? 서술성이 있냐 없냐로 따져야 되는데 사실 그 서술성을 따지기에는 이 3번 맥락이 너무 짧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맥락을 줘야 이 이론이 서술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맥락 가지고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3번 같은 경우는 관형사도 있을 수 있고 형용사의 이렇다 형용사의 활용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두 개의 후보를 갖고 있는데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확실히 관형사니까. 그죠? 정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도 좀 애매하게 출제한 게 뭐냐면 이번에 갖은 양념 같은 경우도 이 갖은 양념이 표준국어 대사전 기준으로 한 단어로 등재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갖은 띄고 양념의 구성이 아니라 갖은 양념으로 이렇게 붙여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근데 뭐 표준국어 대사전만 기준점은 될 수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기준점이고요. 뭐 다른 사전들 아니면 다른 교수님들의 견해 역시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2번이 조금 애매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새, 갖은, 외딴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관형사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가보겠습니다. 보기를 읽은 독자가 가질 수 있는 의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 16번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는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비문학 문제인데 제재가 문법인 거예요. 제재가 고전 문법이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요걸 읽고서 가질 수 있는 의문이니까 적절한 것만 고르시면 됩니다. 1번 물의 리을이 지게의 지읒 앞에서 탈락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탈락 조건이 있냐? 근데 우리는 사실 알고 있죠. 지식적으로. 결합 과정에서 리을 탈락 나도 살자. 그죠? 나도 살자. 요거 앞에서 요거 지읒이죠. 나도 살자. 요거 앞에서 리을이 떨어진다. 요때는 요거 지읒 때문에 리을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번 지게가 지게에서 온 말이라면 애와 애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지개 할 때 원래 그 지게 부분이
요거였다. 근데 요게 요렇게 된 거니까요. 요게 왜 이렇게 바뀐 거냐? 요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건 거죠. 요거는 애와 애의 중화 현상이 19세기 후반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애와 애의 중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 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뭐 아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의문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3번 무지개가 물과 지개가 합쳐서 변화한 말이라면 변화한 때는 언제일까? 뭐 이런 고민 할 수 있겠죠. 그죠? 3번 무지개가 뜨다, 무지개가 걸리다의 표현은 적절한 표현일까? 이 지문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죠? 이 무지개의 어원을 접근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4번 맥락이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얘기들은 특별히 할 질문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게 무지개에서 이게 무는 이게 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무지개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물인데 지읒 앞에서 리을 떨어지면서 무지개가 됐다. 그런데 이 지개는 그럼 뭐냐? 이 지개는 뭐냐면요. 이게 문이에요. 문. 여닫는 문. 여닫는 문인데 이 문이 옛날에 요렇게 위에가 생겼대요. 이렇게 위에가 요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문 위에가. 그래서 요게 물의 문이다. 이게 문처럼 생겼던 거죠. 무지개가. 요렇게 생겼으니까 무지개가. 그래서 요거 가져와서 이렇게 지게 요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된 게 요게 된 거예요. 이거 매는 지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요 지게는 요 문이에요. 요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생긴. 그 다음에 17번 표준어 규정에 맞지 않는 단어로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뭐 요 시리즈 우리 뭐 너무 열심히 했던 부분이죠. 숫, 양 맞습니다. 왜? 숫 시리즈를 붙이는 거. 숫, 양, 숫, 염소, 숫, 쥐, 양념쥐 요거 아실 거고요. 숙기와 아니죠. 요거는 히읗 종성 체온의 흔적을 남겨줘야 되는 수키와적. 그죠? 1번 아니고요. 2번 숫병아리가 아니라 얘도 귀요미 동물 시리즈 기억나시죠? 숫병아리 이렇게 되고요. 숫당나귀가 아니라 얘도 귀요미 동물 시리즈입니다. 숫당나귀 이렇게 돼요. 2번이 정답. 3번 숫돼지는 맞는데 숫은행나무 아니에요. 숫 시리즈 붙이는 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숫, 양, 숫, 염소, 숫, 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은행나무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4번 숫강아지 맞고요. 숫탁도 맞죠? 정답 2번입니다. 18번 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좀 낯서실 법한 그러한 시조인데요. 요거는 뭐 주요 작품은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만 보시면요. 어이러뇨 이거는 어찌해요 이런 뜻이에요. 어찌해요 어찌해요. 시어머니 어찌해요 이런 얘기예요. 소대 남진 요거는 뭐냐면 새서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람피는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자기가 바람피는 남자의 밥을 담다가 놋주걱, 그러니까 놋으로 만든 자루를 부러뜨렸다. 이를 어이하려뇨. 이를 어찌합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람피는 남자한테 밥 대접을, 이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밥을 이렇게 퍼주는데 얼마나 꾹꾹 눌러 담았으면 이게 나무 주걱도 아니고 놋의 주걱인데, 쇠로 만든 주걱인데 그게 부러진 거죠. 그러니까 그 바람피는 남자한테 밥을 아주 꾹꾹 담아서 많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엄청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 부러뜨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님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아기가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며느라 뭐 이런 얘기예요. 하 걱정 마세라. 너무 걱정 마라. 우리도 젊었을 때 많이 부러뜨려 봤다. 이게 사실 시어머니가 할 소리는 아니죠. 너 지금 바람피는 남자 밥 퍼주다가 주걱 부러뜨려 놓고 그게 뭔 일이라고 지금 너 나한테 지금 그걸 얘기를 하냐. 어쩌라고 나한테 너 지금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분노해야 되는데, 야 우리 젊었을 때 다 그렇게 많이 부러뜨려 봤으니까 괜찮아 라고 해학적으로 넘기고 있는 그러한 노래다. 그러니까 재밌게 해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시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로 작품이 전개되고 있는 거고요. 2번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어이러뇨 뭐 이런 시리즈죠. 3번 인간의 범상한 욕구를 조명하여, 그러니까 뭐 성적 욕구겠죠. 희극적 묘미를 드러내고 있다. 재밌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아랫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인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아니에요. 해학적으로 갈등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18번에 4번이고요. 19번 밑줄 친 당신 중에서 인칭이 다른 것은 1번 가시면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이때 당신은 뭐죠? 높임의 제귀 대명사죠. 그러면 이 당신은 할아버지를 뜻하니까 할아버지 3인칭을 받는 3인칭 대명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당신, 이건 유죠. 너 2인칭이고요. 3번 당신도 너 2인칭, 4번 당신도 너 2인칭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됩니다. 20번 갑니다. 보기의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우리가 뭐 너무 많이 해석했던 그런 시조들이죠. 그죠? 가보겠습니다. 1번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표현하고 있죠. 2번 배를 타고 낚시를 즐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동일한 문학 장르의 정연시 작품들입니다. 왜냐하면 시조거든요. 시조는 그 형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3, 4조 또는 4, 4조, 4음보, 초장, 중장, 종장, 45자 내외. 그죠? 마지막 3, 5, 4, 3으로 가고 그 3, 세 글자는 고정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형시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4번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이 표현된 것 가만이죠. 이 몸이 소이라는 것도 임금님 은혜이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나이는 그런 부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서울시직 해설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특별히 어려우신 문제는 없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그 에듀일상에서 개인적인 질문 해주시면 제가 소중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시험 보고 오신 분들 푹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에듀일고 강사 배용표 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